3번입니다. 3번은 총론에서 땅의 분류에 관련된 문제죠. 총론은 기본적으로 세 파트가 있는데 개념, 분류, 특성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땅의 분류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 땅이라는 것은 어떠한 용어들이 있느냐 설명으로 틀린 것 됐어요. 자, 1번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도시개발 사업 전의 토지를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 다시 바꿔준다. 이 재분배 이런 말이 나오면 환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 자, 2번 우리가 땅을 개발할 때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땅을 이렇게 사들이는 거, 국가가, 여기서 국가라는 건 공적 주체를 말하고, 공적 주체는 국가, 지자체, 공사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땅을 수용한다, 바꿔준다, 환지, 두 개를 섞어서 하는 거, 혼용, 이렇게 말합니다. 2번, 토지와 도로 등의 경계 사이에 경사진 땅, 이걸 법지라고 하죠. 그러기 때문에 법지는 법으로는 있다. 위 토지의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경사져 갖고 쓸모가 없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고압 송전선로 아래에 땅을 선하지라고 그러죠. 선하, 고압선 아래 땅, 선하지 맞습니다. 4번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가 아니고 빈지죠. 그래서 4번이 X. 우리가 법만 있다, 법지, 법도 없다, 비었다, 빈지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경사진 땅은 법은 있는데 소유권은 등기부가 나오는데 쓸모가 없다. 이게 법지. 그런데 해안에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는 없다. 그런데 말하자면은 쓸모가 있다, 빈지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만저와 그 다음에 지적공부 사이의 땅이 빈지죠. 그러면 포락지는요, 하천으로 변한 땅을 포락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이 우리가 이제 하천이라든가 바다로 변한 땅을 포락지라고 한다. 그래서 4번 X. 5번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땅을 채비지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땅을 바꿔주는 과정에서 비용 충당을 위해서 마련한 땅, 채비지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에 관련된 용어들을 지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봅시다. 땅에 관련된 용어들은 내용이 단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니까 짤막짤막하게 반복을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1번은 획지와 필지 구분이죠. 그래서 지번으로 구분된 땅은 필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격 내지는 용도로 구분된 땅은 획지라고 한다. 그래서 획지는 구획을 정했다. 뭘로? 용도 입장에서. 그런데 땅의 가격은 용도로부터 생긴다 해갖고 지번이 부여된 땅은 필지다. 그러면 지번이 부여된 이유는 이게 누구 땅이라는 권리를 표시하기 위한 거니까 필지는 법률적 개념이다. 획지는 이거 용도를 구분했기 때문에 가격이 나와서 경제적 개념이다. 그러나 필지와 획지는 면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만약에 획지가 필지보다 클 때는 여러 필지가 하나로 있기 때문에 획일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획지가 필지보다 클 때는 일괄. 그래서 획일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필지가 획지보다 클 때는 하나의 필지를 나눴다 해서 구분, 필구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1번은 X. 2번 부지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이거 소지죠, 소지. 그런데 부지 그러면은 일정한 용도로 제공된 땅인데 그 용도가 택지로 들어갔다. 예, 그리고 비택지, 제가 편의상 비택지라고 하는데 도로로 들어갔다, 도로부지, 하천으로 들어갔다, 하천부지,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라는 개념은 가장 포괄적인 용도의 땅이라고 하고, 그런데 일반적인 용어다. 그래서 2번은 X. 3번 나지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벗을 났잖아요. 나지는 건물이 없는 땅, 정착물이 없는 땅인 건 맞아요. 그러나 공법상의 제한은 있다. 공법상의 제한이라는 것은 국가의 권한이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땅은 공법상의 제한은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사법상의 제한은 없다. 예, 말하자면 사법상의 제한이라는 것은 그 땅이 다른 사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가 편의상 등기부가 깨끗하다, 저당 같은 것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지는 없는 거 2개, 건물 없고 사법상의 제한 없고, 그러나 공법상의 제한은 있다 해갖고 3번 틀린 것. 4번 건부지의 가격은 건부 감가에 의해 나지보다 높게 평가된다. X. 건부지 그러면 건물로 들어간 땅이다. 그래서 건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건부 감가 그러면 건부지의 가격이 감가한다. 무엇보다? 나지보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건물이 없을 때 하고 건물이 있을 때 하고 땅 가격만 따지면 건물이 없을 때가 더 비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지 가격이 땅 가격의 상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로 인해 갖고 건물의 철거비만큼 감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나지보다 높게가 아니고 낮게 해야 되고, 얼만큼 감가한가? 철거비만큼 감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비싸게 평가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건부 증가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수용을 할 때 그러면 정부가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상할 때 건물이 있는 것하고 건물이 없는 것하고 땅을 보상이 뭐가 더 많습니까? 건물이 있는 것이 더 많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4번 X. 그 다음에 5번 이행지란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 용도적 지역 그러면 용도라는 것이 법적인 용도가 있고 실제 용도가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학에서는 실제 용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럴 때 땅의 실제 용도는 3가지가 있죠. 택지, 농지, 임지. 그래서 건물로 들어간 땅, 택지. 택지는 주상공이죠. 농지, 농지는 전답 과수원이죠. 임지는 우리가 용재림, 그 다음에 신탈림, 이런 말이 있어요. 목재용 나무는 용재림, 땔감용 나무는 신탈림이 있는데, 이렇게 택지, 농지, 임지를 제가 편의상 대분류라고 합니다. 이럴 때 대분류가 변하는 것은 후보지,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할 때는 대통령 후보 이렇게 하고요. 해서 5번은 이행지가 아니고 후보지다. 그리고 말로 나올 때는 상호 간에 이런 말이 나오면은 후보지, 내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행지,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 대통령 후보, 대분류가 변할 때는 후보지다. 그리고 택지지역 내에서, 농지지역 내에서, 임지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뀔 때는 이행지다,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바뀐 거니까 경제적 공급,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후보지와 이행지의 땅가격은
지금 용도 입장에서 가격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용도.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의 토지의 가격은 용도 전환 후의 용도의 기준에서 가격이 정해진다. 이런 표현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5번은 X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유효지, 주로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다 했는데, 제가 편의상 놀린다라는 개념에서 세 가지 땅이 있는데, 유휴지, 당신은 휴지와 연상해서 바람직스럽지 않게 놀린다. 이러면 유휴지. 도시에서 지가 상승을 기대한다. 그러면 공한지죠. 공한지. 그리고 만약에 지력 회복을 위해서 또는 생산을 위해서 쉬고 있다. 인삼처럼요. 이걸 휴한지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다시요. 세 개가 있는데, 막 놀린다. 바람직스럽지 않게 놀린다. 유휴지. 그 다음에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이제 놀린다. 그러면은 공한지. 그 다음에 지력 생산을 위해서 쉰다. 그러면은 휴한지. 그래서 우리 기본 강좌의 앞부분에서 제가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풀면서 옆에 기본 강좌에 정리된 부분을 제가 파일로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옆에서 보고 관련돼서 보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번은 X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땅은 공한지라고 했죠. 그런데 이 공한지에 대해서 땅을 방치하고 있으면 국가 입장에서는 땅을 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놀리지 못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공한지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공한지세는 우리나라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는 제도로 5개가 있는데,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는요. 택, 토, 종, 개, 공. 이 5개는 꼭 기억합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세문항이나 출제가 됐어요.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 토지세죠. 개발권, 양도, 공한지세, 택토, 종개공. 뒤에 기본 강좌에서 정리를 정책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토, 종개공,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 토지세, 개발권, 양도, 공한지세, 택토, 종개공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6번은 X. 7번 1단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는 한번 출제가 됐는데, 짧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2필지 이상의 땅을 1단지. 그 다음에 8번 표본지는 공시를 위해서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X. 우리 표본지가 있고 표준지가 있어요. 그럴 때 공시를 위해서 선정했다. 그러면 표준지가 되고요. 표본지는 지가 변동률을 위해서 선정된 땅을 표본지입니다. 표준지와 표본지는 자주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시를 위해서 할 때는 표준지라고 해야 되지 표본지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표본지는 지가 변동률 조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가 변동률은 뭐 할 때 필요합니까? 우리가 표시지계면 이런 공식 기억합니까? 표준지를 가지고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표시지계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곱해갖고 가격을 구하는 것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시점 수정, 날짜를 바꿔서 날짜를 맞춰서 가격을 조정할 때 이게 시점 수정이라고 하고, 그때 지가 변동률을 활용을 하는 거죠. 해서 표 본지는 지가 변동률, 그리고 표 준지는 공시 꼭 기억합니다. 8번은 X. 9번 한계지, 그러면 변두리 땅 최원방권 택지입니다. 택지로서의 최변두리 땅을 한계지, 이렇게 짤막하게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10번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 접속면을 갖지 않는 자루형 모양의 택지다. 이거는 자루대 대지죠. 그래서 X. 맹지는 길이 없는 땅을 말하죠. 그래서 맹지는 논도 맹지가 있고 밭도 맹지가 있고 물론 택지도 맹지가 있어요. 그런데 자루대에 해당되는, 제가 편의상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 택지에서 좁은 통로로 접속면을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자루대 대지 이렇게 기억합니다. 한자가 틀리죠. 그냥 대일 때는 지목이 대인 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좁은 길로 연결된 한자가 다른 대지가 있어요. 10번은 X. 이렇게 해서 우리는 1, 2, 3번을 통해 갖고 부동산 총론에 관련된 문제를 정리를 했고요. 4번 문제부터는 우리 수요 공급에 관련된 문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